자, 효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18번째 장으로 설정했는데 상친장입니다. 상친장은 효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그러죠. 그런데 효경의 마지막 장은요. 마지막 장은 살아있을 때 부모 자식 관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강력한 사회성을 띠는 그러니까 군신관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가정 집안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효의 확장성을 논의를 했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상친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상을 당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죠? 부모님을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세상에 가는 걸 편안하게 모셔야 되잖아요. 그 장면을 아주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효의 하이라이트예요. 살아계실 때도 당연히 뭡니까? 효를 하지만 돌아가실 때 어떤 방식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효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오늘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장의 제도가 이제는 매장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화장을 대부분 하죠. 화장을 해서 뭐 수목장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낙골묘에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장의 풍습은 이 당시 효경에 나왔던 전통 유교 사회의 장례 풍습에서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동일하게 이제 볼 필요는 없고요. 지금 시대의 정신에 맞추어서 이 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읽어보면 저런 정신 상태를 가진 게 과거 사람들의 효였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죽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었을 때에 과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아니면은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던 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에, 나의 친한 친구가 저 세상으로 떠났을 때에, 그리고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때로는 나의 자식이 저 세상으로 갔을 때에 효의 개념을 동원을 한다면, 끌어들인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면 좋을까? 그걸 아마 좀 고민을 던져주는 그런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의 마지막 장, 여기 보면 효자지 사친 종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 종이라는 말이 여기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을 모시는 마무리가 과연 어떤 것이냐,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날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어떤 효관념을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쭉 해보면, 여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게 나와요. 그럴 때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왈 효자지 상친냐 했단 말이에요. 효자가 그러니까 효성이 지극한 자식이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건 거꾸로 하면 뭡니까? 회사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직장인, 이렇게 봐도 되고요. 공직에 굉장히 충실한 공무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상친냐, 이거는 자식이니까 부모님의 상을 당했을 때 비유할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뭐냐? 곡불의, 예무용, 은불문, 복미불안, 문학불락, 식지불감이다. 이런 자세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곡소리가 뭡니까? 곡소리가 아주 뭡니까? 곡소리를 내는데 곡소리 이외에 다른 게 끼어들지 않아. 곡소리네, 아이고,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님 돌아가시고 어쩌고 하면서 했는데, 진짜 슬픈 모습을 해야지. 거기서 곡소리 내다가, 하고 또, 이쪽 곡소리 내다가, 하고, 이런 자세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곡소리 낼 때 다른 게 끼어들지 않아. 예무용이라고 했잖아. 예의는 어떻습니까? 용모가 삐딱하지 않아. 돌아가신 용모, 그게 걸맞는 용모로. 그리고 뭐, 은불문, 말도 어떻게 했느냐? 불문이니까 꾸미지 않아. 말을 있는 그대로. 복장을 어떻게 했느냐? 아름다운 걸 입지 않아요. 복장이 아름다우면 안 돼요.
의복이 어땠습니까? 아주 검소하고 평소 때 이렇게 입던 그대로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있는 거들. 그 다음 문화, 음악을 들어도 어떻게 즐겁지 않죠. 즐겁게 들었으면 안 되죠. 상을 당했는데. 자, 식지불감. 음식을 먹는 것을 맛을 봐도 어떻게 되나? 달지 않아.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짭짭짭짭 맛있는, 음식 맛있어. 그런 소리는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 애척지정야. 이거는 왜 그랬냐? 슬퍼하고 슬퍼하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거 우리 부모님하고 슬퍼하는 그게 뭡니까? 그 정이 아주 깊다 이 말이죠.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라 그러잖아요. 인지상정이라 그러거든. 부모님이 돌아가는데 희희낙낙거려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내 사랑하는 주변의 어떤 동료가 거기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보통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 참 예의가 발족이죠. 가서 이렇게 아주 점잖게 예의를 다 차리고 조문을 하고 그래요, 그죠? 문상을 하고 조상을 하고 조문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늘 지금은 이렇게 보면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아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하고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하죠.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슬픈 정이 가득해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3일 이식, 3일 정도, 3일 동안 말이에요. 3일 지난 이후에 뭡니까? 밥을 먹어요.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왜? 염을 해야죠. 그러면서 뭡니까? 교민, 무의, 사, 상승이라. 이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뭘 가르치냐 그러면은 죽은 걸 가지고서 산 사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 먹어야 되지 또. 그리고 뭡니까? 회불멸성. 그러니까 아주 회는 뭐냐 하면 아주 초췌해졌어요. 우리가 자꾸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슬프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주 그냥 꾀죄죄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죠? 지금이야 좀 다르지만 옛날에 다 그랬다. 그러면서 내 몸이 아주 초췌해져 있지만은 뭡니까? 멸성이니까 초췌해져 있지만은 나의 본성을 또 잃으면 안 돼. 산 사람은 어떻게 해? 살아가야 되죠. 산 사람은 살아 죽어. 이게 뭐냐? 성인지정야라. 성인의 효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죽은 분에 대한 예의는 기본적으로 지키되 3일이 되면서 먹어야 돼. 왜? 돌아가신 분 때문에 나까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분의 뜻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죽음을 가지고서 뭡니까? 삶을 해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몸이 최초해진 걸 가지고서 내 본성까지도 망가뜨려서는 안 돼. 그게 뭐냐?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성인의 정치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상 불과 3년. 그리고 상을 할 때 3년을 넘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시민유종야야.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냐? 사람은 마무리가 있다. 누구나 죽는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3년상 한다 그러죠. 3년 정도까지는 앞에 살았던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정을 갖고 나 자신이 그분이 나의 존재 근거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이어받고 그렇게 해서 한 3년쯤 지나면 이제 어떻게 조금씩 잊어가면서 뭡니까? 잊어가면서 우리 아버지 혹은 나의 친구 동료가 여기까지 살다가 이 세상을 잘 마무리하고 갔구나. 끝이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3년을 넘기지 않습니다. 상은.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또 이제 그 부모님 보내드릴 때 이제 오늘날하고는 상당히 다르지만 위지, 광곽, 의금이 거지 이렇거든요. 보낼 때 광곽이라는 것은 입관하잖아요. 그죠? 관에다가 잘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의금이라는 것은 뭐 염을 할 때 우리 지금도 그러죠. 그죠? 염을 할 때 보면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게 저승길에 갈 때에 좋은 옷을 이렇게 그래도 수의라 그러죠. 그죠? 수의를 잘 입혀가지고
거지라는 것은 뭐냐, 들어가지고 관 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안치한다 이 말이다. 모신다 이 말이거든요. 잘 모시고. 그리고 진기 보괴의 애척지. 그리고 뭐냐면 보괴라는 것은 요게 보자는 제기 그릇을 얘기해요. 모난 그릇을 보자라 그러고 둥근 그릇을 괴라 그래요. 그래 제사상을 잘 이렇게 진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우리 친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알던 사람들 잘 돌아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슬퍼해 주는 거죠. 그런 겁니다. 우리 보통 이제 장례식 할 때 그렇죠. 그렇게 하고 벽용 고급 A 송지. 그리고 뭡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옛날에 그랬다 그래요. 남자는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이제 슬퍼했고 여자들은 가슴을 이렇게 팍팍 치면서 아이고 하고 이게 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슬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벽용 고급 A 송지는 뭐냐? 그렇게 슬퍼하면서 A 송지 부모님을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그대로 써놨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옛날에 매장할 때 얘기입니다. 복기 택조. 이거는 뭐냐? 복이라는 것은 점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점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운세를 보기 위해서 점치는 게 아니고 점친다는 것은 신중하다 이 말입니다. 요 복자 요거는 신중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신중하게 택조는 뭐냐면 묘자리, 무덤 자리를 신중하게 선택해 가지고 이 안조지 우리 부모님을 그 무덤에 잘 모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이야 그냥 화장해서 수목장으로 이렇게 가신다거나 화장해서 어디 뭐 쉽게 말해서 뭡니까 그 저기 저 낙골묘 같은데 이렇게 모신다거나 아니면 또 화장해서 뭐 바닷물이라든가 강물이라든가 이렇게 또 띄워 보내가 뿌리고 그런 경우도 꽤 많죠기죠.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상당히 다르지만 여기 위지 광곽 의거미 거지부터 이 안조지까지 보면은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입관식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관에 모실 때보다 잘 예의를 잘 지켜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덤까지 편안하게 잘 모셔드린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도자 임금으로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위지 종묘를 만드는 거지. 이제 종묘. 그리고 만들어서 이귀향지. 그것도 이제, 우리 영혼으로 살아있는 그분에게 이제 제사를 잘 절여주고, 춘추제사. 봄, 가을에 또 끊임없이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부모님들의 어떤 은공을 생각하면서 춘추제사, 봄, 가을로 제사 지내고 이시사지, 때에 따라서 뭡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죠. 사모하는 거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생사애경, 사사애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일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부모님이 생사거든. 살아계실 때 일은 뭐냐? 애경입니다. 사랑하고 공경해 주는 거. 사사, 돌아가셨을 때 일은 뭡니까? 애측입니까? 슬퍼하고 마음을 어떻습니까? 애달파하는 거. 슬픈 거죠. 그겁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 생민지 본진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근본을 다하는 거야. 요게 뭐냐?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애경으로 하자. 사랑하고 공경하자.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좀 슬퍼해 줄 줄 알자.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아무리 뭡니까? 나와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도 돌아가서 좀 슬퍼해 주자. 이게 기본 예의다. 이렇게 이제 효경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사생지의 비라. 죽었을 때와 살아있을 때의 인간의 정의가 갖추어졌다 이겁니다. 그게 삶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여기서 보인다 이거지. 그렇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효자지 사친종이. 효자가 자식으로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볼 때 구성원으로서 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친장 효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인간으로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하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들을 알려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는 외우면 좋습니다. 생사애경, 사사애척. 살아있을 때는 사랑으로
아주 줄이면 사람이 돌아갔을 때는 슬픔으로. 그러나 여기 보면은 요 애자는 사랑 애자죠. 사랑하다 할 때 애자고, 요 애자는 슬플 애자죠. 그럼 결국은 뭐냐? 살아있을 때는 사랑하고, 사람이 저세상 돌아갔을 때는 슬퍼하고, 네 글자로 줄이면 생애, 사애. 이게 바로 뭐냐? 효경의 마지막 장에서 얘기해주는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이자 삶의 가치를 한 글자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애. 그러니까 이제 효경이라는 고전을 민주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인간의 정감으로 본다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자. 그리고 혹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이별을 고할 때, 그게 죽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이별을 고할 때는 뭐냐? 슬픈 감정을 좀 갖자. 예. 조금 마음의 감정이 조금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도 갖고 살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제가 감성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효경 전체를 아주 그 민주 시민 사회의 도덕성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렇게 딱 결부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고전의 내용을 보고서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으로 녹여 넣는데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